오늘도 investing.com 황성아 사이트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비트코인과 천연가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중 저희가 2주 연속 언급한 알트코인이죠. 리플이 시총 3위까지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엄청난 발전인데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크게 눈에 들어왔는데요. 네. investing.com 주간 인기 검색어를 살펴보면 환율 페이지가 큰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 페이지만 보면 지난주에만 4,000뷰를 기록할 정도로 그 인기는 엄청난 인기인데요. 네, 많이 올랐네요. 아까 앞서 말씀하신 리플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겁니다. 네. 여기에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린 비상계엄 등 외부 요인으로 환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요. 네. 저희 investing.com이 24시간 실시간 원달러 환율을 제공하고 있어서요. 이게 무료이니까요. 네네. 앱 한 켠에 켜놓고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보니까 최근에 트럼프 당선인이 달러와 가치에 영향을 줄 발언을 했죠. 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이 주축이 된 이 브릭스 9개국에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면 100%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했는데 이 관세와 환율은 어떤 관계일까요? 네,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뜨거워지면서 네.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에 따라 달러와 가치도 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최근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또다시 넘나들고 있잖아요. 네. 1년 중 가장 큰 세일로 알려진 블랙 프라이데이 때 분위기가 예년 같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와 또 사이버 먼데이 때 소비자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때 반응은 시들했는데요. 네네. 보통 블랙 프라이데이는 이제 해외 직구와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소비자들에게 블랙 프라이데이는 해외 직구하는 기간이기도 한데요. 맞아요. 특히 전자기기, 의류, 생활용품 등 인기 품목들이 해외 사이트에서 기존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주요 유통업체, 제조업, 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 전반이 성장세를 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동안 택배 물량이 급증해 국내 주요 물류 업체들의 매출이 30%나 보통 는다고 합니다. 네네. 물류센터 확충과 고용 증가로도 이어지기에 물류 산업 전반에 활력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해외 직구가 늘면서 관세나 부가가치세 등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고요. 다만 최근 환율 상승으로 해외 직구의 매력이 많이 줄어들었고 네. 따라서 경제적 효과가 예전만큼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 달러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네, 달러가 계속 오르는 요인은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네. 우선 미 대선 결과가 나온 뒤에도 강달러 현상이 계속되는 이유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고요. 네.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일 텐데요. 계속되는 지정학적 위험성 역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현상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도 불확실성을 심화하고 네네. 수출 증가세 둔화와 성장 부진 우려를 더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저희 국내 상황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 불안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와의 가격차를 벌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이나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은 강달러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경제에는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둔화에 수요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환율 수입 원자재 가격을 올려 기업들은 이익보다 손실을 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으로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은 수입품 가격이 올라 국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또 환율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전반적인 불확실성 증가로 국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수출하는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까요? 우리나라 통화가 미국 달러 대비 약세인 경우에는 한국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강달러니까 당연히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11월 수출 증가율이 둔화했는데요. 네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수출 증가율은 1.4%로 작년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요. 아무리 달러가 강세여도 수출 둔화가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수출하는 기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을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보통 국내 증시에서 환율이 하락할 때 주가는 네. 오르고 환율이 상승하면 주가가 내려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서인데요.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려면 미국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투자를 해야 하고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올 연초에는 강달러 기조를 보였었는데 국내장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초 1,300원대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요, 4월 중순에 1,400원 근처로 향하며 환율이 고공행진했었는데요. 네. 이때 코스피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올 상반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1998년 이후 최대치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왜 갑자기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사들인 걸까요?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도체 중심으로 한국 수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에 순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보다 낮았고 네. 반도체 업황이 피크 아웃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 자금도 급속도로 빠져나갔습니다. 즉 이제는 환율 외의 요소들이 네.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황성아 매니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더 차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키워드로 함께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